이순신 장군의 전술은 한포사격이에요. 바다로 끌고 나와서 이렇게 백병전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외적이 해안가에 있을 때 기습을 해가지고 한포사격을 하는 거예요. 잔당을 소탕하는 것. 이것이 이순신 장군의 전술. 요거 이제 흥국사에서 전해지는 구전이거든요. 자운대사는 참전할 때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를 남겼고 자운대사는 진중일기를 남겼대요. 근데 그 진중일기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일본으로 반출을 해버렸대. 그래서 지금 사라지고 없는데 그 진중일기 속에 거북선의 어떤 설계도랄까 모형도가 있고 스님들이 관여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답니다. 어떤 구전이라는 것도 터무니없는 건 아니거든. 뭔가 사실이 하나 있으니까 그게 과장이 됐든 축소가 됐든 그래서 이야기가 전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설화를 얘기할 때 그 설화의 정신이 있잖아요.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구전도 어떤 알맹이는 하나 있을 거예요. 거북선을 건조하는데 스님들이 참여했다. 그러면 그런 구전이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도 이순신 장군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스님은 그냥 일반적인 스님이 아니라 승장급인 어떤 그 고승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자운대사가 이제 이순신 장군의 자문 역할을 했다. 그래서 거북선 건조하는데 자문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북선의 그 모형이 그 머리는 용두, 용의 머리라고 했고 몸통은 그 거북이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용도 아니고 거북이도 아니란 말이에요. 두 개가 합쳐진 건데 요걸 사실은 연이라고 합니다. 연. 상상의 동물이죠. 근데 화엄사 그 연기조사가 창건했다고 연기조사가 인도 승려 아니에요? 인도에서 올 때 연을 타고 왔대요. 근데 연을 타고 오면서 연은 바다를 헤엄칠 수도 있고 하늘을 날 수도 있는 거죠. 그 거북이에는 또 날개가 달려 있으니까 그 연에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했는데 영국사 부도를 보면 거북이에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새겨져 있고 머리는 용도입니다. 승장이 이순신 장군한테 이러이러한 머리는 용의 머리를 하고 몸체는 거북선 모양을 한 탑비가 영국사에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겠습니다. 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게 좋겠다. 왜냐하면 수군은 용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용은 해신이거든. 바다의 풍랑 그리고 사나운 그 바다의 힘을 제압하는 해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기원하는 거북선을 제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이제 귀선은 있었어요. 거북이 몸체만 용머리가 빠진 이것은 그 임진왜란 전에 귀선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나옵니다. 명종 때 귀선이 있었다. 그래서 그 귀선을 개조한 게 거북선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용머리가 이렇게 첨가가 된 거거든. 추가가 된 거거든. 그래서 거북선은 이제 제조를 하는데 여수 쌍봉 저 선소에서 지금도 이제 그 터가 있어요. 그 쌍봉 선소가 그 또 정포라는 선소가 있고 그 두 군데에서 거북선을 이렇게 비밀리에 만들었을 텐데 거북선을 만드는데 총 연출가는 이순신 장군이고 그리고 그것을 그 용머리와 거북선 어떤 그 몸체를 제안한 사람은 그 자운대사이거나 혹은 그 전라 자숭에 있었던 어떤 의승장이 했을 거고 그것을 건조하는데 감독했던 사람은 나대용이 아닌가. 나대용. 근데 나대용의 그 직책은 정확히 나오거든요. 나대용의 직책이 뭐냐면 군관은 군관인데 전선 감조 군관. 감독하고 만드는 군관.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총 연출하고 나대용이 건조하는데 감독을 하고 또 그 모형을 이렇게 제안한 분은 우리 의승장이 아니었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난주일기하고 이수신 장군 장계에 나오는 스님들은 다 일치를 해요. 승장사매와 승장은흥은 육지에 남아있다가 해전이 벌어지면 해전에 참여하게 했다. 이 승장에 대한 기록이 정확히 일치를 하는데 이충무공전서에는 갑자기 자운두 스님하고 옥형 스님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운두 스님하고 옥형 스님이 나오는데 이것도 한 번만 나오면 이충공전서가 200년 후에 편찬된 책이니까 난주일기나 이수신 장군 장계가 더 정확하다 해서 그쪽에 또 어떤 그 신빙성을 두고 우리가 뭐 소설을 쓰거나 무슨 학문적인 연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그 승평지 이승화기가 쓴 것은 불과 20년 후밖에 안 되거든. 거기에도 자운이라고 나오거든. 그렇다면 누군가 동일인이 아닌가, 동일인.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계에서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삼해 스님이 자운대사가 아니고 은흥 스님이 옥형대사가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자운하고 옥형은 시호, 죽은 뒤에 내리는 호, 내지는 법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자운대사 분명하게 존재하는 사실은 여러 군데서 증명이 돼요. 이 소박한 부도, 종형 부도가 화엄사에도 있고 실상사에도 있어. 아까 그 흥국사 선당, 상량계도 있고. 근데 이 자운대사는 또 분명히 좀 헷갈려요. 그 선당, 흥국사 선당 상량계에는 자운 원정이라고 나와. 구례지에는 자운 윤누르 스님이라고 나와. 그럼 윤누르는 누구고? 좀 전에 원정은 누군가? 혼동이 되긴 한데 옛날에는 요즘처럼 정확한 어떤 기록을 남기고 기록이 전해지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구전을 받아쓰기도 하고 누군가가 와서 얘기해 주는 것을 받아쓰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착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난중기에 나온 인물이 왜 이충공전서에는 안 나오냐.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데, 내 작가적인 상상력으로는 자운대사는 삼해 스님이 아닐까. 또 옥형 스님은 은흥 스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